식사들 하셨습니까? 날이 이상하게 눈이 왔다 비왔다 추웠다 따뜻했다 또 눈 오고 뭐 오락가락합니다. 이럴 때 감기 잘 걸리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루 8시간 이상 한 500km에서 600km 이상 장거리 라이딩을 하는데도 아무 큰 사고 없이 잘 다니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시작 전부터 잔소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올리는 배경화면으로 제 라이딩 영상을 쓰는데 간혹 중앙선을 밟네, 중앙선을 넘네, 1차선을 주행하네 하는 댓글들이 가끔 달립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좀 대응을 했는데 요즘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게 잘했다는 말은 아니죠. 예, 불법인 건 압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법이 먼저일까요? 내 목숨이 먼저일까요? 법이란 대한민국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칙이죠. 예. 나부터 법을 잘 지키자는 놈이 이런 말을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은 간혹 법이란 걸 잊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면은 법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거나 바쳐야 할까요? 남이 안 지킨다고 너도 나도 다 무시하면은 왜 법이 필요하냐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본인은 법 한 번도 안 어기고 살고 있는지요? 법을 몰라서도 어기기도 하고요. 법의 명시가 안 돼서 어기기도 합니다. 전자는 처벌이 있고 후자는 처벌을 못하죠. 보통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면은 육법전서,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위를 육법전서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것도 어디서 주워 들은 말로요. 네, 우리나라 헌법을 포함한 법률은 한 1928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숫자니까 법은 계속 늘고 있죠. 법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칙까지 한다면은 끝도 없죠.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돼도 본인이 전공하지 않는 법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법 체계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더 문제는 법조문 조항 자체가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거나 말을 꼬아놔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봐도 모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 법조인인 변호사, 판검사들 먹고 살려고 그랬는지 하여간 봐도 이해가 안 갈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을 보다 보면은 그러지 아니한다, 아니 된다, 그러지 아니하다 란 말이 무지하게 많죠. 법이 규제가 많다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이런 표현이 많은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나치 시대의 제국 헌법과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헌법과 법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개화기인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일본 법률가들이 독일 나치 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 근대화 법률을 만들고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배워와서 우리나라 법률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다는 학계 이야기도 있고 최근의 법들은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처벌과 행정처리 편의를 위한 법령을 만들다 보니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법을 어기고 살 수도 살고 있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은 결국은 법을 모른다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을 어긴다고 또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니죠. 범법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되고 그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 고발을 해야 하고 법의 심판이 있어야 처벌을 받는 겁니다. 공도에서 아무도 없는데 중앙선 밟았다고 피해자가 있지는 않고 1차선 주행한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평상시 습관이 그렇게 들면 언제든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요. 남에게 피해 안 줄 정도는 제가 가름할 줄 압니다. 오토바이 타면서 한 번도 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를 안 넘기고 타시는 분 계신가요? 본인 오토바이가 안 나가서 못 어기신 분은 있어도 잘 나가는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어기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한 번도 도로교통법 안 어기고 운전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처벌을 딱지를 한 번도 안 끊었다는 것이 법을 한 번도 안 어겼다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서론이 길었던 것은 상황에 맞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지키는 것이 내게 이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반론은 제기하시는 분은 그냥 사회적 공감이 없으신 분이거나 말귀가 어두운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제 유튜브 불편하면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법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일반적인 모든 인간사를 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피해 안 보고 적당히 피해 안 주면서 눈치껏 사는 것도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 적당히 눈치껏 사고 피할 수 있는 도로 주행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 중에는 법적으로 불법인 경우도 있으니까 불편하신 분은 다른 영상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도로 주행법과 시골길 브라인드 코너, 4차선 등 도로 주행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라이딩의 적용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별의별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요즘 말하는 바염을 하는 차량도 만날 수도 있고요. 몰라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아줌마도 만나고, 반응이 느려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눈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납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더 위험하다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오토바이는 정말 살짝만 스쳐도, 아니 스칠 뻔만 해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별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절대 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채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상황이죠. 네, 2차선 시골길이나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상황입니다. 2차선, 4차선 뭐 이렇게 다 잘 지키면서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림은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주행을 하면은 뭐 서로 좋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이런 주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뭐 꼬부러진 도로에서 저는 직선으로 달리고 싶어서 직선으로 달리다 보면은 맞은편 차를 위협하지 않느냐, 제가 이럴 정도로 무식하게 달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달리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브라인드 코너에서 대부분 차가 이렇게 직선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는 제 차선을 따라가도 이럴 경우에는 받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차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핸들을 급격히 꺾어서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왕왕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앙선을 넘어가는 이유는 이런 브라인드 코너 전에 중앙선을 일단 한번 넘어봅니다. 그래서 반대편 안 보이는 부분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를 하죠. 그러면은 상대편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면은 상대편도 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깜짝 놀라서 다시 원차선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바로 원차선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라이딩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5번, 6번 이상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발견하고도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그런 건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는 이제 폭이 좁으니까 중앙선을 많이 넘어오지 않으면 이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제가 상대편 차량이 브라인드 코너에서 코너에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피하는 거하고 못 봤는데 코너를 도는데 갑작스레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거하고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준비가 상황이 상당히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절벽이 있거나 브라인드 코너에서는 반드시 먼저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 차선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떠냐? 반대의 경우에는 제가 길 바깥쪽으로 붙어서 상대방 차선을 확인하죠. 중앙선 쪽으로 달리면 반대편 차선이 안 보이니까요. 반대의 경우에는 바깥 차선을 달리게 됩니다. 무조건 중앙선을 넘어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바깥 차선 사선을 봐도 중앙선 넘어가 보이잖아요. 이게 유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선 위치가, 내 오토바이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무조건 중앙선 넘어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이죠. 4차선 도로에서 추월 방법이죠.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로 달리게 되죠. 근데 앞에 이제 2차선에 저속 차량이 가고 있다 한다면은 가끔 양아치들은 이렇게 추월하는 놈들도 있어요. 차선 사이로 삐짓고 나가죠. 이게 오토바이 타는 본인도 위험하고요, 차량에 타 있는 사람도 굉장히 놀랍니다. 이런 짓은 진짜 하면 안 되겠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저속 차량이 있는 데서 1차선으로 들어가서 이제 차를 뒤 따라가죠. 네,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저속 차량을 추월이 되면은 이런 형태로 1차선으로 다시 원복해서 잽싸게 차들을 추월하는 분들이 많죠. 이것 또한 불법이죠. 1차선에서 2차선 차량 추월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선에 있는 차량들이 피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운전하시죠. 저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인정하죠. 그리고 이제 2차선이나 4차선에 추월할 경우에 이렇게 저속 차량이 앞에 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대부분 이제 2차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다니면서 한 차씩 건너뛰죠. 한 대씩 추월을 합니다. 한 대씩. 한 대 왔다 들어왔다 또 한 대 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추월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간혹 추월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맞닥뜨리게 되죠. 앞에 좀 뻥 뚫려 있으면은 내 앞에 있는 차량이 같이 추월하려고 나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위험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도 간혹 겪습니다. 한번 라이딩 나갈 때마다 한 번씩은 꼭 겪게 되죠. 이럴 때는
내가 나갈 경우 급하게 나가지 말고 앞 차량한테 내가 먼저 추월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빵빵거린다든지 아니면 쌍라이트를 킨다든가 아니면은 앞에 차량이 먼저 추월 나가서 뒤를 따라가든지. 근데 뒤를 따라가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수용차보다 오토바이가 가속력이 빠르죠. 수용차가 더 가속력이 늦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은 추월을 했는데 나는 추월을 완벽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왔을 경우에는 진짜 똥줄 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나갈 때는 반드시 앞차에게 신호를 확실히 의사표시를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대행 주월 간에 추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두 대가 나란히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같이 나란히 달리고 있을 때 대행 추월 방법은 보통은 이렇게 추월해서 제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오토바이가 이제 뒤에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먼저 들어가면 이제 뒤에 바로 따라 들어오는 형태로 많이 추월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합니다. 제가 선행 추월을 해서 계속 상대 반대편 차선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뒤에 따라오는 친구가 먼저 들어오죠. 그리고 친구가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저는 들어오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맞은편에서 차가 왔을 경우나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맞은편 차가 오는 차가 저를 확인하고서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은 놀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후행차가 먼저 들어오고 선행차가 나중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많이 추월을 합니다. 이 방법은 어찌 보면은 뭐 2차선에서 추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한데 간혹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월을 할 때도 항상 이런 방법을 쓰고요. 한 대씩 추월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행이 좀 밀렸을 때 앞에 저속차가 가다 보면 대열이 쭉 밀리거든요. 그래서 한 대씩 추월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다 추월을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 추월이 될 것 같아요. 한 대씩 그냥 막 메뚜기 마냥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그렇게 추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길 가다 보면은 쭉 뻗은 뭐 2차선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약간은 좀 꼬불꼬불한 느낌이 있는 2차선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표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먼저 선행을 나가고요. 그리고 친구가 따라오고 그리고 저는 차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친구가 먼저 들어오고 제가 나중에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하는 게 안전한 추월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많이 다녔던 도로는 굳이 1차선으로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2차선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2차선에서 다닐 때 특히 초행길을 갈 때는 저는 1차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뻥 뚫린 도로라도 1차선으로 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이유는 지방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충청북도 이남 도로를 달리면은 국도가 4차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차량 전용 도로처럼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대부분 골목길이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가드레일이 양 옆에가 이렇게 끊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 많이 만나는 부분, 신호등이 없는 간선도로와 함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차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근데 튀어나오는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운전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뭐 어떻게 운전을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예 그냥 이 차선 중앙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부분 이렇게 머리만 슬쩍 내밀고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차선 중앙까지 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특히 이런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가 많이 하시느냐면은 젊은 아줌마들이 많이 그렇게 운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자동차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아줌마나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요 거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이거 피해줘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쳐다보고 들어와요. 그냥 스물스물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중에 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차가 오든 말든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초행길의 도로에서는 특히 4차선 초행길은 1차선 주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삐끗하면 진짜 가는 거거든요. 속도도 속도인데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전라도 쪽 가가지고 이렇게 1차선 주행을 하다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는데 전라도 쪽 도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평야 위에 도로를 돋궈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보면은 일반 주변보다 도로가 높아요. 특히 이제 콘크리트 도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스팔트보다. 아스팔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2차선 도로 상태가 대형차나 특히 덤프차, 화물차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예, 꺼지고 포트홀 생긴 거를 둘째 치고 콘크리트 도로는 깨진 데가 많고요.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선에 바퀴 자국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나 있어요. 움푹 파인 바퀴 자국들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 바퀴 자국에 갇히면은요,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나오기 힘든 게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가시면은 도로가 막 울퉁불퉁 이렇게 솟아오르는 곳이 있죠.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보이면은 피해서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 전반적인 상태가 이 평야에 깔린 도로들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선 주행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어려운 게 진짜 위험해요. 저도 몇 번 내려가 보지 않았는데 뭐 전라북도까지만 한 건 전라남도 쪽은 자주 가보지 않은 상태라서 전라남도 쪽 도로들이 특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선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너무 1차선 다닌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한번 달려보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1차선 달리겠는가. 이런 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상황입니다. 예, 경찰한테 잡히면 1차선 주행했다가 딱지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차선이 있는데 직진 신호하고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대부분 제가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우회전 차선을 직진을 하는데 요게 신호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양아치들이 있냐면은 우회전 차선이 비었으니까 이렇게 딱 꺾고 나와가지고 먼저 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요런 거에 비접촉 사고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스쿠터로. 그래가지고 뭐 허벅지, 무릎팍 홀랑 깠죠. 근데 이제 요게 더 위험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이런 갓길에는 대부분 맨홀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전화선 맨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수구 맨홀이라든가 맨홀 뚜껑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브레이크 잡으시면요 100% 슬립합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도 없잖아요. 특히 이거 이제 뭐 차를 제가 두 대만 표현했는데 뭐 몇십 대씩 이렇게 줄이 섰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중간에 요런 양아치 한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대기를 할 경우에 한쪽 차선이 비었다고 맘 놓고 그냥 땡기시고 가시면은 진짜 볼일 치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니메이션으로 상황을 추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다 합법은 아닙니다. 경찰한테 걸리시면은 딱지 끊어야 되는, 범칙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이야기지만은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이렇게 운전한다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도로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은 하루에 막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 한 500-600km 정도 타는데 이런 찔끔찔끔한 순간들이요 자꾸 경험을 할수록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 에피소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놀라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꾸준히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터득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놀라는 거예요. 내가 당황 안 하는 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내가 당황을 하면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황하지 않으려고 내가 살려고 터득한 방법이니까 이거를 라이딩에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가끔 중앙선을 넘을 때도 있다. 그리고 4차선 도로에서 초행길에는 1차선을 주행할 경우도 있다. 이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는 계속 라이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